안녕하세요, 스키몬 웨스트의 션킴입니다. 2주 전에 토이스토리 4가 한국에서도 개봉을 했었는데 Bo? Hi there. My name is Gabby Gabby. We can't stay. Yes, you can. Boys.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약간 그 한국에서 반응이 좀 궁금해가지고 리뷰를 좀 찾아봤었는데 대부분 다행히도 긍정적인 그런 리뷰를 남겨주셨더라고요. 뭐 보피비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 되게 세련되게 돌아왔다, 아니면은 뭐 토이스토리 3가 끝인 줄 알았는데 4가 진정한 뭐 엔딩이다 등등 영화적으로도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고, 뭐 그 밖에도 토이스토리 1하고 토이스토리 4하고 이미지를 비교하면서 그동안에 3D 그 기술이 얼마나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그런 포스트가 SNS 상에서 되게 많이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계속 좋은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는데, 제가 봤던 그 댓글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는 왜 이런 애니메이션 못 만드나요? 라고 누가 댓글 달았었는데, 그 밑에 뭐 미국에서는 아니면 뭐 디즈니 픽사나 이런 곳들은 뭐 3년씩 프리 프로덕션을 한다, 아니면 스토리 개발에다가 뭐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한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놓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 프리 프로덕션 이후에 시작되는 그 프로덕션 단계는 뭐 이쪽 미국에서도 한 1년 반 정도 진행되니까 한국과 그렇게 몇 개월 차이가 안 나요. 근데 프리 프로덕션은 유독 한국하고 미국하고 뭐 한 2년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왜 유독 프리 프로덕션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한번 오늘 그냥 프리 프로덕션에서 꿀을 빨고 있는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제가 하는 말은 픽사의 그 프리 프로덕션 단계를 베이스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디즈니는 저희와 한 지분 가족이니까 뭐 거의 유사해요. 하지만 뭐 다른 스튜디오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점 감안해 두시고, 뭐 그래도 뭐 큰 흐름에서는 거의 뭐 다 대동소이할 겁니다. 먼저 스토리를 쓰려면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연필을 가지고 어떤 스토리를 썼다, 그리고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생겼다. 뭐 예를 들어서 연필이 있었는데 얘가 한창 잘 나가다가 뭐 볼펜 같은 친구들이 나타나면서 얘가 되게 뒷방 늙은이처럼 쭈그러졌다, 이렇게 됐는데 어느 날 얘가 점 찍고 돌아와 가지고 영화에 출연을 해요. 그리고 일약 스타가 됩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뭐 이런 식으로 연필에 관한 그 아이디어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 감독은 연필에 관련해 가지고 한 3가지 정도 가능한 시나리오를 아주 짤막하게, 뭐 A4 한 페이지 정도, 그 정도 아주 짤막하게 써가지고 그 다음에 간단한 그런 아이디어 스케치와 함께 브레인 트러스트라는 그룹 앞에서 피치를 합니다.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프레젠테이션을 바탕으로 뭐 한 가지 아이디어 정도가 이거는 조금 더 진행해봐도 되겠는데 싶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그 단계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만 계속 반복하다가 심지어 뭐 아카데미를 탄 그런 감독이라도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계속 빙글빙글 돌다가 결국에는 프로젝트 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프로젝트 하나당 미국에서는 이제 애니메이션이 그렇게 싼 그런 분야는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메이저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뭐 적게는 1000억에서 많게는 2000억까지, 여기 보시는 그런 차트처럼 1000억에서 2000억 사이의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감독해 봤다고 해서 뭐 다시 그냥 자동적으로 감독을 시켜준다, 이건 안 돼요. 설득력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야지 그 다음 프로젝트에 감독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브레인 트러스트라는 그룹은 다른 쇼의 감독들, 그리고 프로듀서들, 그리고 뭐 임원진들, 뭐 CEO, CCO, CTO, COO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룹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디즈니도 비슷한 그룹인데 디즈니는 스토리 트러스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아이디어 3개 중에서 한 개가 그린라이트를 받게 되면은 이제 프로듀서와 어시스턴트 프로듀서 정도가 붙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30줄에서 40줄짜리 그런 트리트먼트로 디벨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디벨롭된 트리트먼트를 바탕으로 뭐 프로듀서나 어시스턴트 프로듀서가 그 작가협회, Writers Guild라고 해서 미국 작가협회에 있는 그런 작가들의 작품들을 쭉 검토하면서 작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픽사에서 시나리오 작가로 일하고 싶다는 그런 이메일을 제가 몇 번 받았었는데, 안타깝게도 픽사에는 그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그런 시나리오 작가는 없어요.
대부분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시나리오하고 기존 작품이 잘 맞는 작가에게 저희가 어프로치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작가를 이 프로젝트 베이스로 고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뭐 계약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돈을 사실 엄청나게 잘 받는 그런 계약직인 거죠. 작가가 일단 고용이 되면은 작가와 감독이 같이 영화를 러프하게지만 전체적으로 다 쓰는 첫 번째 그 드래프트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게 영화끼리 전체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몇 개월이 걸려요. 일단 그 몇 개월이 걸리고 이 첫 번째 드래프트 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제 뭐 아트 디렉터, 그 다음에 DP, 그 다음에 스토리보드 슈퍼바이저 등을 이제 캐스팅을 해가지고 이 작품과 관련된 레퍼런스를 좀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연필 같은 경우면은 연필이 처음 생긴 해는 언제일까? 그리고 가장 유행했던 연필은 어떤 걸까? 그리고 그 브랜드는 무엇일까? 그렇다면은 또 이런 볼펜은 또 언제 나와서 얘의 라이벌이 됐던가? 볼펜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무엇일까? 왜 얘보다 더 뛰어났다고 생각했을까 사람들이? 뭐 등등등 여러 가지로 이제 레퍼런스 조사할 게 많은데 이 레퍼런스를 조사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필드트립도 가게 됩니다. 코코 같은 경우는 이제 멕시코에 가가지고 실제로 뭐 사진도 찍고 스케치도 하고 영상도 찍어 와가지고 이제 필드트립을 했고, 업 같은 건 파라다이스 폴 같이 되게 멋있는 장소를 갔었고, 뭐 라따뚜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프랑스 레스토랑을 가가지고 그 주방에 있는 그런 생태계나 어떠한 음식들이 서빙 되고 있고 또 어떻게 그 요리 과정이 되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다 리서치하기 위해서 필드트립을 갔습니다. 근데 토이스토리 3 같은 경우는 쓰레기장을 갔어요. I don't think that's daylight. 그래서 얼마나 좋은 장소로 필드트립을 갈 것인지는 뭐 복불복입니다. 레퍼런스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은 이제 뭐 아트 디렉터 그리고 스토리보드 슈퍼바이저, 감독 등이 모여가지고 아트 앤 스토리보드 디벨롭먼트 풀이라는 걸 이렇게 테이블에 모여가지고 막 아이디어 나는 대로 그리고 스케치하고 아이디어 주고 받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 그런 동시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가 하나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그게 바로 리걸 체크, 바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체크입니다. 대부분 카피라이트에 관련된 것인데, 예를 들어서 토이스토리 3에는 토토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브리와 어느 정도 카피라이트 문제를 해결하고 토토로를 포함시키기로 한 거겠죠. 마찬가지로 이 볼펜이 되게 연필에 비해서 최신 제품이라서 의기양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더 최신 제품인 이런 애플 펜슬이 나타났어요. 전자기기와 교감을 할 수 있는 애플 펜슬, 이런 게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은 애플 펜슬을 캐릭터로 쓰고 싶은데 이 애플 펜슬을 쓰려면은 애플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다 체크하는 겁니다. 얘를 과연 우리 캐릭터로 쓸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약간 프리프로덕션과 관계없는데 영화가 한 70에서 80% 진행됐을 때 컬처 책이라는 거, 그 문화적인 부분에 대한 체크도 한번 들어가긴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영화가 한 70% 80% 완성됐을 때 전 세계에 있는 그 디즈니 지사가 있잖아요. 뭐 디즈니 코리아, 디즈니 저팬 등등해서 각 지사의 사람들을 좀 오게 해가지고 이거를 시사합니다. 그리고 각 나라별 반응을 봅니다. 이런 어떤 부분이 조금 그 나라 컬처에 오펜시브하게 좀 좋지 않게 받아들여질까, 이렇게 그런 것들을 미리 체크해보는 그런 과정인데, 디즈니나 픽사 같은 데가 뭐 기획 단계부터 뭐 인종이나 아니면 성별이나 어떤 나라에 대한 문화나 이런 것들을 되게 오펜시브하게 다루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래서 디테일 부분에서는 만들다 보면은 우리가 다 보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각 나라별 그런 지사에서 와서 주는 피드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뀌게 된 그런 케이스가 인사이드 아웃에서 그 베이비 라일리가 먹었던 브로콜리가 재팬 버전에서는 그게 다 피망으로 바뀌었어요. 왜냐면 브로콜리가 일본에서는 인기가 많대요. 그거를 먹기 싫어하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피망으로 바꿨고, 그 아빠가 상상하는 장면에서 미국 버전에서는 대부분 아이스하키로 돼 있는데, 그 미네소타라는 그 지역이 춥기 때문에 되게 내추럴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아이스하키라는 그 스포츠가 그렇게 막 파퓰러하지 않기 때문에 아빠 머릿속에서 그 상상하는 거를 축구로 바꿨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한 케이스는 코코에서 미겔이 델라크루즈의 기타를 훔치러 가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폭죽이 딱 터질 때 거기 맞춰가지고 문을 탁 열고 들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원래 오리지널 버전은 이미 뭐 이펙트, 렌더링 뭐 다 끝난 장면이었어요.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얘가 돌을 잡고 폭죽 터지는 소리에 맞춰가지고 유리창을 깨고 그 다음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 장면이 동양권 나라들에서 특히 반응이 너무 기물파손을 하고 제대로 강도짓을 하러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부모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 그런 반응이 와가지고 그 부분을 싹 드러내고 뭐 한 3샷, 4샷 정도였죠. 그 정도를 드러내고 약간 그냥 밀어서 그냥 들어가는 장면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섬세하게 바꿔요. 다시 프리프로덕션으로 돌아가서 법률적인 체크가 끝나면은 이제 그 주요 캐릭터들의 목소리 연기를 책임질 그런 배우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 캐스팅 과정도 한 1년에서 1년 반은 생각을 해야 돼요. 코코 같은 경우는 10살에다가 멕시코 액센트를 가지면서 영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노래를 잘해야 돼요. 이런 조건을 가진 배우를 찾기가 미국 안에서만 찾기는 되게 힘들었고 결국 멕시코까지 날아가서 오디션도 몇 번 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각 배역에 맞는 배우를 찾는데 적어도 1년 그리고 1년 반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덕션 진행하면서 스토리보드 안에는 되게 그 temporary voice 그 임시 목소리로 돼 있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사실 애니메이션 넘어가기 전에만 성우 목소리로 완전 리플레이스 되면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성우 찾는 과정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 1년에서 1년 반이 걸리니까요. 이런 그 캐스팅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뭐 2번째, 3번째 버전의 그런 드래프트가 완성이 되고 이제 주요 배우들과 함께 다 같이 앉아가지고 연기를 하면서 대본을 읽어보는 테이블 리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테이블 리딩을 바탕으로 약간 수정을 하겠죠. 약간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2번째 테이블 리딩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 브레인 트러스트 아까 말했던 그 그룹 있죠. 브레인 트러스트와 함께 테이블 리딩을 하고 여기서 이제 더 갈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그린라이트를 받으면은 이제 개봉일을 받는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뭐 2년 반 뒤에 개봉할 거다. 딱 개봉일을 받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린라이트를 딱 받으면 그때부터 스토리보드 팀, 그 다음에 각 부서의 그런 리더십 포지션 있죠. 뭐 슈퍼바이저급들 다 빨리 뽑고 진행을 파파팍 하면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스토리보드 막 릴 만들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프로덕션이 그 다음에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디어와 스토리보드 사이에 굉장히 많은 스텝을 생략한 겁니다. 이 3단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3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모든 과정을 다 합쳐가지고 프리프로덕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할 일이 많고 글로벌하게 그리고 다른 문화권을 가진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개봉하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뭐 법률적인 거, 문화적인 거, 그 다음에 배우를 쓰더라도 정확한 그 나라의 액센트를 가진 사람을 섭외를 해야 되고 등등 되게 고려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첫 번째 그 프리프로덕션 2년 동안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요. 단순하게 디즈니 픽사 드림웍스가 2년 반에서 3년 프리프로덕션에 시간을 쓰는 반면에 한국은 뭐 몇 개월밖에 못 쓴다 라고 비교한다기보다는 동시에 되게 다양한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와이드 릴리즈를 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런 것들을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돌다리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가는 이유가 픽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개인 그냥 시나리오 작가들이 랜덤하게 자기 그냥 시나리오를 막 이런 데 보내요. 그리고 나서 영화가 개봉했을 때 자기가 쓴 시나리오와 조금이라도 비슷한 부대가 있으면은 고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외부 시나리오를 전혀 받지 않고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할 때마다 이렇게 태클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감안하고 되게 조심스럽게 가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최근에 개봉한 그 별의 정원이라는 게 있고 로커스에서 곧 개봉할 그런 레드 슈즈라는 영화가 있는데 점점 글로벌 시장에 어필을 할 만한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작품들을 필두로 해가지고 한국에도 극장용 애니메이션 시장이 점점 넓어져서 아예 디벨롭 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 그래서 프리프로덕션을 더 정교하게 밟아가는 그런 프로젝트 문화가 점점 생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통계를 제가 보면은 한 60에서 70%가 구독을 하지 않으시고 영상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뭐 오늘 영상 같이 약간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영상을 계속 꾸준히 놓치지 않고 보시려면은 뭐 구독과 알람 꼭 설정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스키몬.